우리 인체 전체를 본다면은 산소가 65%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질소까지가 굉장히 양이 많죠. 그리고 이제 칼슘이요. 가장 많아요. 우리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철분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는 완전히 초미량 미네랄이에요.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제로서 철분을 먹게 되는데 철분을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철분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물론 이제 흡수력과 관계 있지만 미네랄은 다른 식으로 하면 그게 사실은 소금입니다. 소금. 네. 소금도 이 정제염이 아니고 그다음에 암염도 아니고 또 뭐 요즘 보면 핑크 소금이라는 게 있죠. 그걸 핑크 소금은 전부 암염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용융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용융 소금. 굉장히 비싸죠. 죽염 있죠. 죽염 또 드시면 되지만 이건 또 영양 성분이 철이온과 완전히 또 반대로 돼 있어요. 죽염에는 칼슘과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칼슘과 이 마그네슘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습니까? 천연보다 뭐 100배, 200배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도 우리 인체에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특별할 때 먹을 필요는 있겠죠. 물론 죽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 골질이 줄어들 때 뭔가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뭔가 먹어야 될 때는요. 이렇게 유기질과 무기질, 수분이 같이 다 사실은 먹어야 돼요. 좀 더 세분화시키면 뭡니까? 굉장히 부족하기 쉬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 이걸 엉켜붙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엉켜붙게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비타민 C와 비타민 A. 그리고 대부분은 단백질이죠. 우리 인체에서 수분을 빼버리고 나면은 70%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뼈란 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 우유? 아닙니다. 일단은 뭡니까? 기본은 식물성이다. 입맛 따라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은 식물성이다. 여러분들이 이 뼈대 있는 거 하면 이게 이제 무슨 뼈다귀 해장국집 같은데, 그죠? 이 뼈대가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몸에서 뼈를 관장하는 거는 심장이거든요. 심장. 콩팥. 콩팥이라는 것은 뭐죠? 콩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팥 색깔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신장이 건강해야 사실상 뼈가 건강하다. 다시 말하면 뼈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뼈 쪽에 문제 생긴 분은 일단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신장이 나빠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뼈가 이렇게 줄어든다는데 뼈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화병이라는 것은 뭐죠? 정식 병 이름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앞에서 말했듯이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란 이 넉대를 어떻게 할지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해결합니까? 본인이 해결해, 본인이. 의사가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의사는 방법만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있다면 없애야 됩니다. 그죠? 97%의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있다는 방법이. 근데 3%는 이게 방법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법이 방법이죠. 그런데 나이가 60이 된 분이 내가 올림픽 가서 100m 달리기에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그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이 3%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나는 100세에서 120세까지 뭐 자관
난 이때까지 건강히 살 거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방법을 찾아내면 그건 가능한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앞으로 몇십 년간 제가 공부할 건데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먹는 거로 말한다면요. 뼈를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가 이렇게 나쁜 먹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500식품이죠. 5가지 힘. 그래서 우리가 술도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산성 음식이에요. 흰 쌀밥입니다. 이거는 흰 쌀밥. 현미밥은 아니죠. 내 몸에 개선할 게 많은 사람들은요. 식감은 처음에는 잘 몰라. 여러분들이 백미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바로 입에서 바로. 근데 현미도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서 단맛이 나죠. 나이가 드실수록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게 떡입니다. 물론 이 떡도 콩이라든지 이런 작곡 많이 넣고 하는 떡은 좀 덜합니다. 근데 뭐 백설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드시면 안 돼요. 밀가루 음식. 우리가 먹는 모든 이런 인스턴트 음식에는요. 밀가루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 빵이나 뭐 라면은 당연한 거고 과자도 그렇고 모든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몸을 바로 녹슬게 하는 거예요. 녹슨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통곡식을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육류. 예.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맛으로 좀 드세요. 맛으로. 그 다음에 지방도 뭡니까? 오메가 6 지방은 염증성 지방이라 했습니다. 염증성. 이거는 뭡니까? 곡류. 단단한 곡류.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오메가 6 지방의 원천이죠. 그리고 등푸른 생선, 들깨, 아마시기름 이런 오메가3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또 합성 제품은 안 돼요. 천연 제품, 천연 원료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식단에 가급적 생식의 양을 늘리세요. 늘리세요. 익힌 거는 가급적 줄입니다. 식이섬유가 현대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잖아. 특히 대장 건강. 당뇨 있는 사람들은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이 양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우리가 뭐 무슨 미에로 화이바 이런 드링크제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이런 통곡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 예. 유산균 또 뭡니까? 시중에 나오는 이런 유제품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물론 뭐 된장, 김치가 가장 좋죠. 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왜 뼈를 소실하게 하지? 여기 뭐가 들었습니까? 중금속이 들었습니다. 중금속. 그냥 깨끗한 먼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중금속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요. 어차피 먹거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좋은 미네랄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네랄 있을 자리에 나쁜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나비 이야기했죠. 이 나비 많은 사람들은요. 칼슘 부족하다 했죠. 그래서 칼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중금속이 이렇게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이 들어오면 이놈들이 도망을 가겠죠.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들은 비타민C가 이렇게 납 배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슘 부족하고 비타민C 부족한 사람들은 납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온몸이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세먼지가 옛날처럼 깨끗한 먼지가 아니다. 미세먼지가 바람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 불임이 올까요? 중금속 있잖아요. 중금속 덩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샴푸부터, 그죠? 각종 몸을 씻는 바디 제품, 뭐 얼굴에 바르는 로션 하나도 다 사실상 이런 독소가 없는 것들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는 자기 거 좋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돈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경피독 이야기하면은 뭐 이야기 되죠? 가습기 살균제, 그죠?
뭐 요즘 얼마나 우리 건조했습니까? 가습기 써야 되는데 그거를 가습기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그 때문에 직접 죽은 사람이 지금 알렌 이것만 해도 한 1,500명이 되죠.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뭐 삼풍백화점 무너져가 뭐 300 몇십 명 죽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생활용품을 우리가 제대로 골라서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뼈 소실되는 네 번째 이유. 일단은 위장이 나쁜 거예요. 비위기능이 좋아. 위장이 나쁘면요. 일단은 위산이 적게 나오든 위산이 많이 나오든 특히 위산이 적은 사람은요. 칼슘이 이온화가 안 돼요. 이온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칼슘제 먹었을 때 물을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간이 나빠서 담즙이 적게 분비되면요. 이 지방을 먹어도 지방이 분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지방하고 칼슘하고 같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입으로 들어왔는데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골다공증을 해결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칼슘만 먹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가 될 건데 이 장이 나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몸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뼈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렇게 호르몬계, 갑상선과 그 다음에 신장, 부신이죠. 특히 이 세 가지가 탈이 나면 같이 탈나거든요, 보통. 그래서 칼슘을 우리 뼈속으로 흡수시키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죠. 그 다음에 아닙니다. 칼시토닌, 그 다음에 뼈를 파괴하는 파라토르몬.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갑상선이 제대로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상선도 역시 뭡니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죠. 우리 몸의 호르몬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나중에 골다공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크레틴병, 바제도식병, 테타닌병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우리가 호르몬계 공부할 때 다 하는 거죠. 네. 이거나 공부를 앞에서만 했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생활 습관. 일단 여러분들 햇빛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죠? 이 원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뭐 30분 정도만 햇빛 보면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크림 다 바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뭐 옷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벗어 제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손만 보는데 얼마만큼 비타민 D가 형성되겠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칼슘을 우리 몸속으로 흡수하는 흡수 기전에 관계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황사가 없을 때, 햇살 좋을 때요. 선크림 바르지 말고 여성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겠지만은 햇빛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햇빛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이 주는 에너지죠.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그죠? 이 책 저자가 안드레아스 모리츠죠. 기적의 간청소 저자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당뇨, 암,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산속을 들어가고 뭐 하느냐면요. 다 이 치유 에너지를 원해서인데 이 에너지는 전부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하자. 뭐 이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암을 예방한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햇빛이 부족하면은 이게 죽음의 덫이다. 그게. 자외선 차단제가 뭡니까? 피부암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운동. 뭐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운동. 굉장히 기질적으로 뭐랄까요? 우울질 이런 분은 딱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운동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각나면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단체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죠? 라이딩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혼자 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팀을 만들어서 팀이 우리식으로 떼더라 떼 그죠? 떼라 뭐 하더라요. 그래서 우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부족하면요 굉장히 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